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2021년 게임스탑 매수 운동으로 전 세계적인 불장에 도화선에 불을 붙였던 이 키스 제일이라는 친구가 3년 만에 트위터 활동을 복귀했다는데 이게 코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스 제일 그리고 트위터나 유튜브 활동명은 로어링 키티라고 해서 이렇게 포효하는 고양이가 있는데요. 이 친구가 대체 누구길래 이 난리가 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5월 15일자 아침 기사로 밈 주식이 랠리를 지속하고 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게임스탑, AMC 이틀째 폭등 중이다. 실제로 게임스탑은 첫날 뭐 75%, 둘째 날도 60 몇 퍼센트 이렇게 이틀 연속 폭등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밈 주식들입니다. 요거는 오프라인 게임을 사고 파는 곳이고 요거는 영화관 체인 이름인데요. 밈 주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 배후에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로링 키티라는 분이 3년 만에 트위터 활동을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복귀를 하지 않은 유튜브부터 한번 찾아보니까요. 동영상이 84개밖에 없는데 구독자가 꽤나 많은 63.8만 명에 육박, 뭐 4만 명에 육박을 하는 거죠. 반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이 작은 84개의 유튜브가 꽤나 임팩트가 있어서 구독자를 끌어모았구나.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었고요. 사실은 트위터 활동을 복귀한 건데요. 3년 만에 뜬금없이 이런 사진 한 장만 덜렁 올립니다. 자세를 이렇게 느슨하게 앉아 있다가 고쳐 잡고 뭔가 게임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 이 친구 돌아왔구나. 우리 말로 하면요. 뭐 태식이 돌아왔구나. 뭐 이런 느낌이죠. 이 친구가 뭔가 집중을 하면서 뭐 게임스탑이라든지 어떤 주식을 선동하는 뭐 가지하 이런 운동을 일으킬 거라는 기대감에 게임스탑과 AMC가 지금 폭등을 뭐 했었는데요. 제가 뭐 게임스탑 차트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4월, 5월 내내 그렇게 재미가 없었어요. 뭐 10달러 근처를 계속 오르내리면서 재미없는 시간을 보내다가 이 사진 한 장이 덜렁 올라오는 순간 첫째 날 팍 올라가고 둘째 날도 크게 올라갔다가 또한 60, 한 5불까지 갔다가 48달러 내외로 떨어진 모습. 뭐 변동성은 엄청나죠. 그러나 뭐 엄청난 급등을 보여줬고요. AMC 주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월, 5월 내내 뭐 2.5달러 근처를 횡보를 하다가 이 사진 올라오자마자 이제 게임스탑을 따라서 첫째 날도 크게 오르고 둘째 날도 크게 올랐다가 뭐 11불, 12불까지 갔다가 뭐 6.85까지 떨어졌으니까요. 참 이게 변동성이 엄청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렇게 급등했다는 게 팩트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 친구가 과거에는 어땠었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갈지 한번 이 친구의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공매도 세력을 때려잡으면서 미국의 국민적 영웅이 됐던 이 친구의 어린 시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한 이름은 키스 패트릭 질이라고 하고요. 86년생 매사추세츠의 한 뭐 가난한 미국 백인 부부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트럭 운전사였고 어머니가 간호사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하나 특이한 경력은 스톤힐 대학 출신인데 여기에서 육상 선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0m 달리기에서 뭐 탁월하게 1등을 하면서 뭐 오레오 선수에도 뽑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재미나게 이 빨간색 띠를 두르고 나타나는데요. 이게 뭐 동학운동처럼 뭐 띠를 두르고 한다는 그 뜻이 아니라요. 난 육상 선수 출신이다. 이 자부심의 머리띠라고 합니다. 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하나 좀 운이 안 좋게도 이 친구가 졸업을 한 2009년에 아시겠지만 서프라임 그 모기지 사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졸지에 졸업 후에 백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 나름 내노라 하는 이런 회사에서 일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한 친척이 근무하는 작은 스타트업,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뭐 CFA다, 뭐 여러 가지 재무 분석가, 뭐 재무 쪽, 주식 쪽 자격증도 땄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친척의 스타트업이 뭐 망해버려서요. 또 다른 중소기업에 전전하면서 이렇게 좀 어렵게 살다가 2016년에 결국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지만 뭐 2년간 이제 그것마저도 끊기면서 백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 나를 살릴 수 있는 건 주식밖에 없구나. 주식 쪽 공부에 열심히 매달렸던 또 계기가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그러다가 19년 4월에 드디어 운이 좋게도 매사추세츠의 꽤나 큰 보험사에 취직을 하면서 당당하게
뭐 지금도 큰 돈이죠. 연봉 10만 불을 받으면서 나름 성공한 직장인의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졸업한 후에 이제 10년 만에 있었던 일이겠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요. 향후에 그 게임스탑 사태를 이끌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 보험사에서 근무했던 경험과 CFA 자격증, 재무분석가 자격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나중에 게임스탑에 이거 내부 거래자 아니냐, 짜고 쳤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았던 뭐 경력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친구를 뭐 한마디로 나타내자면요. 시드머니 5만 불을 통해서 이 게임스탑 매수 운동을 일으켜서 결국 21년도 3월 기준이긴 하지만 4천만 불 이상을 벌어들였던 어마어마한 돈이죠. 실제로 뭐 인증도 자주 하면서 가즈야 운동을 굉장히 일으켰었는데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남들 선동해서 쉽게 돈을 벌었네, 사기꾼아.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분이 사기꾼이 맞는지 아닌지는 뒤에 영상에서 한번 더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정말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가 단지 운만 좋은 한 방울 노렸던 투자자였을까? 이분의 인생을 한번 알아보면요. 자, 2019년 초로 거슬러 가봅니다. 이 친구는 2년 내내 레딧이라는 미국의 가장 큰 그 주식 코인 커뮤니티가 크게 있잖아요. 여기에서 2년 내내 3불짜리 게임스탑 사세요. 저평가입니다. 괜찮은 주식입니다. 3불보다 더 작을 때부터 계속 이걸 외쳤다고 해요. 꾸준하게 글을 올리고 이걸 사세요, 사세요 했는데 그때 당시 반응은 헛소리 말고 당신이나 사세요. 정말 아무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엄청난 2년간의 기다림을 통해서 계속 기다리고 믿고 계속 뭐 사 모았던 거죠. 그러다가 갑자기 운이 좋게도 마이클 벌이라는 빅쇼트의 주인공이죠. 이 친구가 게임스탑을 투자했다더라. 이런 막 투자 소식이 삽시간에 퍼져나가고 또 이 사실은 게임스탑이요. 오프라인 게임숍이기 때문에 거의 사양 사업, 뭐 죽었다고 봐도 뭐큰 지장이 있는 말은 아닌데요. 여기에서 오프라인 게임샵으로 전환한다는 가능성, 뭐 이런 갑자기 호재가 막 연달아 터져 나가면서 주가가 갑자기 폭등을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이 친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도요, 초반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가치 투자로 게임스탑을 샀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싸게 사서 나중에 비싸게 산다, 판다. 이게 이제 이분의 가치관이었는데요. 자, 19년도 7월에 하나의 사태가 터집니다. 19년도 7월에 레딧에서 최초로 게임스탑과 헤지펀드 관계를 폭로하는 유튜브를 게재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매도 세력의 공매도 비율, 헤지펀드의 공매도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뭔가 수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뭉쳐야 됩니다. 이 영상의 조회수가 꽤 길었거든요. 뭐 1시간 가까이 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무려 156만 회의 조회수가 터지면서 이 친구가 이제 뭐 거의 영웅, 국민적 영웅과 뭐 선동가, 뭐 반열에 올라가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공매도 기간을 쇼츠키즈로 박살내자. 이게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퍼져나가면서 이게 뭐 20년도 초, 뭐 이때쯤 얘기입니다. 그래서 21년까지 이어지긴 했는데요. 자, 그래서 게임스탑과 게임스탑 콜 옵션에 전 재산을 몰빵합니다. 사실 이 전까지는요, 뭐 이 주식, 저 주식,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이제 갖춰가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영상 이후로 이 친구 역시 게임스탑과 게임스탑이 올라가면 돈을 벌 수 있는 콜 옵션에 전 재산을 몰빵을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뭐 아름답게 잘 뭐 끝나고 뭐 돈 많이 벌었고 행복하게 끝나면 좋은데요. 상대는 밈 주식입니다. 코인과 마찬가지로 엄청난 변동성을 갖고 있는 주식. 그래서 최고점 대비 이걸 이 친구는 거의 안 팔았다고 해요. 마이너스 93%의 폭락까지도 맞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그때도 그냥 콜옵션 몇 개만 팔았지 거의 전 재산을 다 들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 문제가 있죠. 이 친구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싸게 사려고 할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다가 이제 높아진 상황에서 이 친구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샀던 거죠. 그러다가 마이너스 93%를 뭐 비슷하게 맞았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소를 당하고 뭐 심지어 청문회까지 끌려오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마이너스 93% 폭락에도요, 뭐 전혀 팔지 않고 오히려 청문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주식 더 살 건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청문회에 이제 대화 내용을 제가 한번 캡처를 해 왔는데요. 자, 공화당 의원이 묻습니다. 당신이 이 주식 추천했는데 오늘 주가 45달러다.
뭐 형편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식 사면 뭐 너 행복해지느냐? 당신 이거 오늘 더 살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인신 공격까지 더불어서 했다고 해요. 근데 키스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투자는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내가 매우 공격적이어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yes, 저는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의원이 묻죠. 이런 청문회 와서는 yes or no만 해야 되죠. 아니 yes or no로만 해라. 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그러니까 키스질이 단도직입적으로 대답합니다. yes입니다. 나는 더 살 수 있다. 이 가격대에서 매력적인 투자라고 느낍니다. 지금 이 청문회 자리가요. 이건 다 너 때문이야 하는 사람들이 막 줄을 지어서 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그 판국입니다. 뭐 대역죄인으로 지금 나온 사람이요. 그래도 저는 더 살 건데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우리는 정말 이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이런 고집과 뚝심이 없으면요. 투자를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상위 1%고 나름대로 크게 성공을 한 이유다. 분명 뭐 배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밈 주식 열풍이 여기서 그칠까 아니면 다른 곳, 특히나 코인으로 전염이 될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이토로의 소속의 애널리스트는 이거 게임스탁 열풍 오래가기 힘들다. 지금은 21년과 너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약간 초를 치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로 게임스탑의 숏 포지션이 21년에 비해 훨씬 적다. 근데 지금 사실 게임스탑을 공매도 칠 용감한 헤지 펀드 저는 그렇게 쉽게 나올 거라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무튼 규모가 적기 때문에 올라가기도 어렵다. 그리고 21년도에는 전 세계적인 뭐 돈풀기, 경기 부양책이 시행됐고 인플레이션이 낮았지만 지금은 미국 금리가 5.5% 육박하는 데다가 소비자들 구매력도 감소한 상태다. 이거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글쎄요, 저는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고물가에 미국 금리 높고 구매력이 감소한 상태라면 지금이 오히려 금리 인하의 시그널만 살짝 주더라도 크게 폭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뭐, 게다가 미 대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은 주식의 열풍, 밈 주식의 열풍이 뭐 밈 코인, 뭐 웬만한 코인들, 그리고 부동산까지 낙수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뭐 흔히 뭐 가까운 예로 AI 주식 열풍, 뭐 엔비디아를 통해서 AI 엔비디아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겠죠. 나중에 뭐 인텔이다, 뭐 삼성이다, 하이닉스다, 뭐 TSMC다 이런 식으로 계속 낙수 효과가 퍼져 나가듯이 뭐 그리고 최근에 뭐 전력주, 에너지주까지 올라가잖아요. AI에 대한 그 에너지를 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1등주, 2등주, 3등주 분명히 저는 낙수 효과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게임스탑이 막 으쌰으쌰 하니까요. 전직 킥복싱 선수죠. 지금은 굉장히 성공한, 뭐 돈을 많이 번 앤드류 테이터라는 이제 인플루언서가 있는데요. 이 친구도 덩달아 숟가락을 얹습니다. 나 5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들고 있었는데 요거 현금화로 바꾼 다음에 지금 게임스탑에 올인했다. 공매도 헤지 펀드들 더 괴롭히겠다. 이런 식으로 하나 둘씩 과거에 마이클 버리가 뭐 숟가락을 얹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플루언서들이 나타나서 이런 운동을 펼치면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도 이게 뭐지 하면서 사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 이제 막 시작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로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게 5월 15일 오후 한 뭐 2, 3시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CPI 그 지수를 확인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지 제가 아는 건 예상을 웃던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5월 15일 이제 새벽에 나왔었거든요. 이거에도 뉴욕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게임스탑 이틀째 지금 60% 급등했다. 저는 이게 약간 의외더라고요. 자, 생산자 물가, 사실 소비자 물가나 거의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0.3%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까 0.5%가 나온 거죠. 물가가 생각보다 높이 나왔어요. 그러면 뭐 주식이든 뭐든 다 떨어져야 되는데요. 나스닥 뭐 계속 연일 최고치를 지금 갈아치우고 있고요. 게임스탑 역시 60% 이상 급등했다. 글쎄요, 저는 약간 의외이기도 하고 최근의 분위기가 뭐 조금 한두 달 더 붙이면 갈 수 있겠지만 유동성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또 5월 15일자로 해서 미국 주식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도가 지금 2년 6개월 만에 거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링 키티가 돌아온 것과 지금 비슷한 맥락이죠. 사람들의 기대치가 커지고 미국 대선과 유동성과 여러 가지 뭐 효과를 통해서 기대치가 높아지고 이제 들어오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쉽게 꺼질까? 저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의 예입니다. 코인마켓캡에서요, 인기가 있는 트렌드한 이제 코인의 순위를 매겨봤는데요. 1위 코인 페페, 밈 주식이죠, 대표적인. 그리고 2위 코인 역시 밈 코인입니다. 트럼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뭐 코인이 많이 올라간다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2위는 트럼프고요. 3위가 게임 쪽 솔라나 계열의 그 밈 코인, 게임 쪽 코인입니다. 사과 코인 3위, 그리고 4위가 GME, 역시 게임스탑을 이제 모방해서 나온 솔라나 계열의 밈 주식인데요. 이게 무려 1900%가 최근에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뭐 5위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이런 밈 주식으로부터 이어졌던 이 유동성이요. 지금 밈 코인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게 어딘가로 또 누군가의 탐욕을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 결국은 낙수 효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사실 그러나 코인 가격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가격만 보고 있으면 이미 잔치상은 다 차려져 있는데 이게 차려져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엎어진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자, 왜 차려져 있는지 다 여러분들 보셨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거의 주가 하나가 거의 뭐 웬만한 나라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위스콘신 주에서 비트코인 ETF를 무려 1.6억 달러어치 1분기에만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1분기는 굉장히 비쌌을 때인데 많은 돈을 샀다는 거죠. 자, 위스콘신 주에서 어떤 돈을 굴리느냐? 공무원들 퇴직금 그리고 기타 신탁기금을 포함하면 약 200조 원에 달하는 돈을 굴린다고 합니다. 퇴직금입니다. 뭐 함부로 위험한데 투자를 해서도 안 되고요. 뭐 10년, 20년, 뭐 30년 이렇게 장기 투자를 하는 곳인데 막상 열어보니까 그 13F 서류 있잖아요. 자, 1분기에 샀던 거, 블랙록 거 뭐 1억 불, 거의 한 1,300억 원 정도 샀고요. GBTC, 그레이스케일 거 6,300만 불. 그리고 알고 보니까요, 뭐 코인베이스, 블럭, 마라톤 디지털, 뭐 라이엇 다 채굴 기업이죠.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테지까지 코인 쪽 관련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사고 있었다. 심지어 그 보통은 이런 그 보수적인 공공기관이나 뭐 주 운영금들은요, 1년 정도는 좀 보수적으로 상황을 보면서 나중에 사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1분기 만에 비트코인 1억 찍었을 때 그때 왕창 샀다. 이게 이제 굉장히 에릭 발초나스 ETF 전문가도 의외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이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벵가드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최초로 만든 블랙락 출신 아마 1월에 퇴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분을 이제 낚아채서 새 CEO로 영입한다. 심지어 벵가드 역사 최초로 외부 영입, 외부에서 CEO를 데려다가 지금 CEO를 시키는데 하필 그 친구가 블랙락에서 ETF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친구라고 합니다. 더 이상 벵가드가 비트코인을 반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면 조금 저는 답답할 것 같아요. 또 하나,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640만 불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유명 인플루언서 중에요. 1위입니다. 640만 불이요. 거의, 한 100억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지금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뭐, 저스틴 비버다, 여러 가지, 뭐, 네이마르다 이런 친구들을 다 따돌리고, 그리고 앞서 스탠다드 차트에서도 도널드 트럼프가 11월에 당선이 되면 비트코인 20만 불 갈 거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게다가 이렇게 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데 트럼프가 뭐 비트코인을 죽이는 정책을 쓸까 아니면 살리는 정책을 쓸까? 사실 잔치상은 이미 차려져 있거든요. 근데 가격만 보니까 이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자꾸 뭐 팔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결론을 맺어볼 텐데요. 투자는 언젠가 누군가 성냥불 당겨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누가 붙여줄지도 모릅니다. 아마 로우링 키티가 붙여줬을 수도 있는데 자, 그 로우링 키티의 스토리를 보면서 제게 와닿았던 거 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째는 저분은 게임스탑이 3달러였을 때부터 매일 사라고 노래를 불렀지만 대중들은 왜 120불이 돼서야 사놓고 저놈이 나쁜 놈이다 라면서 청문회장으로 끌고 간다는 거. 그리고 둘째는
저 친구가 청문회 끌려가서 마이너스 93% 맞은 후에도 지금 가격 나쁘지 않다며 매수하겠다는 그 대담함, 용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저는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나의 투자는 남을 지금 청문회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청문회장에서도 더 살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